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2차 방정식은 저번에 시험 대비 전에 다 풀었어요. 단원 마무리가 세 페이지 정도, 세 페이지가 아니구나. 5페이지구나. 다 남았는데, 일단 이게 숙제입니다.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저어지만 요거 숙제고요. 오늘 풀어주는 데까지 숙제를 일단 합시다. 이게 중간에 챕터가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는 못 풀어. 그리고 시험 범위가 아직 당연히 안 나왔을 텐데, 선생님 경험상 다 나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 안 나가면은 활용 전까지는 보통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라고. 책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형, 일반형, 최대 최소. 이 최대 최소에 활용이 포함되어 있거든. 보통 요거는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 그럼 일반형하고 표준형까지는 다 들어가. 모든 학교가. 인수분해 다, 우리 지금 다 모든 반이 인수분해, 예진이 빼고 인수분해까지 다 들어갔잖아. 보통 인수분해까지였던 학교는 아까 말한 일반형까지는 보통 들어가더라고. 자, 참고만 하시고 어찌됐건 오늘은 한 대까지만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틀린 문제 당연히 오답노트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해보자. 쉬운 건 안 합니다. 그렇지? 자, 10번 문제 한번 해보자. 자, 121페이지. 자, fx, gx에 대해서 식이 써있는데 뭐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닌데 우리 수학상 하면서도 여러가지 방정식 단원이나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많이 했던 거야. 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다른 x고요. 괄호 안에 있는 세모 표시한 것끼리만 의미가 같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gx라는 녀석은 fx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거기 fx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하는 것이지.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자, 이게 gx가 되는 거죠? 그때 gk는 5가 된다는 얘기는 x자리에다가 k를 대입해라는 거죠. 네, 이거 좀 정리하고 하죠. 자, 이거 정리하면 써드릴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자, 한번 계산할 수 있지.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5가 된다는 거고요. gk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넘어가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자, 그 k가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k가 양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문제에 2가 답이에요. 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자. 얼른 적고 넘어가자. 자, 할까요? 얼른 적자. 자, 17번은 쉬운데 애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 해석을 못해서 그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돼요. 자, 우리 표준형이랑 일반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잖아. 표준형이 이런 형태였잖아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랑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꼭지점의 좌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 문제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얘기는 p도 0이고 q도 0인 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는 ax의 제곱으로 밖에 정리가 안 되죠. 이거 못해서 틀려, 이 문제를 자꾸. 알겠어요? 자, 밑줄 0,0이다까지만 해석했을 때 이게 다야. 근데 이 녀석이 1,-3하고 마이너스 5,k를 지난다. 함수에서 지나는 점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대입이지. 자, 그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k를 대입하면 k를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75라고 쉽게 나온다. 내가 이걸 풀어주려고 한 거는 얘 때문이에요. 알겠지? 표준형은 꼭지점을 구하는 게 용이하니까 표준형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다 적으면 18번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 그렸습니다.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와서 긁으셨어요?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시방 문제에도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길이가 같다는 걸 좀 체크하시고 식도 다 나와 있는데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거기 뭐 0하고 이 사이다라고 적혀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차함수에서 AX의 제곱이라고만 딱 써있으면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 아까 말한 대로 0,0이죠? 그랬을 때 A의 의미가 뭐였냐면 뭐를 뜻했어? 그냥 2차 기울기라니 2차 함수가 기울기가 어딨어? 나는 미치겠네. 어제도 월수금반에들 기울기라고 한다고 그냥 기울기는 미분적분 때 공부하는 거야. 2차 함수가 기울기가 어딨어? 기울기가 막 됐다.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밖에 안 했다고. 미쳐버리겠네. A만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기울기래. 그러지 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애들이 다 똑같거든. 근데 자 미분대 가면 터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기울기 하시고요. 자 A가 뜻하는 건 그래프의 모양을 뜻하는 거였잖아. 뭐였어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양수에서만 얘기했을 때 절대값이 점점점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좁아졌었지. 자,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넓어졌었지.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아져.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져. 기억나요? 그러면 이 녀석의 모양을 뜻하는 숫자가 2잖아.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폭이 더 넓죠? 그 말은 얘보다 숫자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2보다 작은 거야 당연히. 이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썰어진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양수해야지. 그럼 0보다 커야 될 거야. 이건 있으나 마나다. 알았죠? 물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뭐 좌우지간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A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리고 요거 하나 썼구나. 여기가 8이래. 요거 8 썼다. 자, 하나 의미 좀 해석하면은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건 대칭의 성질이었어요. 두 그래프다. 대칭축이 뭐야? Y축. X는 0이 축이지. 그럼 이 녀석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성립하니까 문제에 요거 두 개가 폭이 같다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반대편도 폭이 똑같다는 것도 사실 확인은 해야 된다. 접었을 때 포개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폭이 같으니까 당연히 요만큼 사이즈가 같은 거잖아. 그럼 뭐를 알아야 할 수 있냐면 일단 요 그래프의 이 점의 y좌표가 8인 거죠. 그게 곧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이 녀석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지. 어떻게? y에다가 8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계산해볼래? 약분되니까 x의 제곱이 4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고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몇 칸짜리다? 2칸짜리. 그럼 얘도 2칸짜리니까 여기는 좌표가 4가 되겠죠. 자, 그림의 복잡성에 비하면 쉬운 거야. 자, 그럼 내가 계산하는 건 A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4고 알고 있는 사실 주황색 그래프는 식으로 쓰면은 뭐예요? y는 8이라는 직선이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했잖아. 의미가 뭐야? x좌표에 관계없이 y좌표가 8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지. 그 말은 요 녀석의 y좌표도 8이죠. 다 됐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누구를 지나는 거예요? 4,8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됐어요. 그럼 8 대입해보자. a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그럼 a는 얼마? 2분의 1이다. 계산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사실. 이런 거 진짜 좀 그래. 잘 틀려 애들이 참 보면.
자, 다음 거 해볼까요? 22번입니다. 자, 시험 문제로 참 잘 나오는 스타일인데 전체적인 개념을 모르고는 객관식입니다. 자, 식이 요거예요. 완전한 표준형은 아닌데 표준형은 표준형이에요. 자, 이거 가볍게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꼭지점의 좌표가 괄호 안을 0 받는 숫자가 마이너스 10이고 꼬랑지 붙은 숫자가 빵이지. 그럼 얘는 대략 줄이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 알겠어요? 그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0,0이 꼭지점의 좌표이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자, 이런 거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 X축의 산점에서 만났으니까 접하는 형태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문제에서 이런 멘트가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 이렇게 나오면 Y좌표가 빵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해석해야 돼. X축에 접한다.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 10,0이다. 1번 틀렸죠? 2번 축의 방정식을 계산하자. 자, 축의 방정식은 누구랑 친해요? 꼭지점의 X좌표랑 친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0이 축의 방정식이지. 자, 답은 일단 2번 하나 찾았고 위로 블록이 아니죠. 아래로 블록이죠. 자, 4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자, 이거 그래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커짐에 따라서 축보다 왼쪽 땅에서는 X가 커지면 Y는 감소하지. 근데 오른쪽 땅에서는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지. 그럼 거기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X도 커지고 Y도 같이 커지는 거니까 요 부분이에요. 그럼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범위가 돼야지. 틀렸죠? 4번도. 자,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2번, 5번. 자, Y는 3분의 1 X의 제곱을 여기다 쓸게요.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칸 평행이동 하는구나. 자, 그래프로도 판단할 수 있고 시계 계산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자, 저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면 0,0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얘를 Y축 미안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10칸 움직여야지만 꼭지점이 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평행이동이다 하는 거 맞죠?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식만 바라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평행이동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칸이면은 식을 계산했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X 문자 대신에 X 부호 반대로, 아이고 마이너스 10칸이니까 부호 반대로 대입하는 거였지?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0 대입하면 얘 되지? 그럼 눈으로 그냥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굳이 안 그려도.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아요. 됐죠? 자, 답은 2번 5번. 자, 넘어갑시다. 26번 하겠습니다. 자, 식이 두 개가 적혀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다, 이것도. 자, 두 식이 있고요. A점하고 B점이 각각의 그래프 위의 점인데 정확히 Y축하고 수직하게 연결해놨어.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이동은요 여러분 사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이것도 아까 내가 평행이동 한번 시켜봤죠?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뭔지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평행이동에서 중요한 게 있었어. 여러분 나름 수학 3도 했는데 평행이동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뭐야? 평행이동은 니네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에 다 나와. 두 가지만 얘기해보자. 뭐 있어?
줄여도 되니까 대답해봐. 평행이동의 문제를 이해 못했어? 평행이동했을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 뭐가 같아요? 그래, 기울기가 같아요. 그거를 좀 다르게 얘기해봐. 아까 내가 A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했어? 그래프의 모양. 이게 뭐야? 그래, 그럼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바뀌는 거야? A가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거야. 알겠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뭐라고요? y절편이 달라지지 뭐. 그래, 움직이니까 달라지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니네 1차 함수에서 처음에 얘들아 알아? 1차 함수 때 평행이동이라는 걸 처음 공부했다?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 플러스 1이야. y는 x 플러스 3을 그리면 책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기억나냐? 얘가 이거잖아. 얘가 이거. 몇 칸 위로 움직이는 거야? 2칸 움직이는 거지. 이 화살표가 뜻하는 게 뭔지 알겠어? 직선을 위로 끄집어 올렸다라는 표현이 아니야. 사실은 처음에는 직선을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죠? 맞냐? 그럼 그 점들이 위로 몇 칸씩 움직인 거야? 2칸씩 위로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평행이동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똑같은 규칙성으로 움직인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줄여서 평행이동은 점들의 이동이야 라고 해석해야 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알겠어요? 기억하자. 알았냐? 이런 거 머릿속에 잘 없으니까 문제풀이 할 때 힘들어하는 거야 얘들아.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면 안 돼. 개념에 대한 숙지를 하고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지 니네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도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거라고. 애들이 밑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죠? 니네도 알잖아. 왜 틀렸니? 물어보면 안 풀어본 문제예요. 딱 보니까 야, 이 개념인데? 응? 이런단 말이야. 평행이동이라는 걸 안 해보진 않았죠. 니네 2차 함수 때 또 그런다 이제 봐라. 시험 문제 나오면 평행이동 개념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말한 두 가지를 숙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 틀려. 변형된 문제다. 꼭 기억해. 알았냐?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시켰다라고는 안 나왔지만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이미 확인을 해야 돼. 자, 내가 두 가지 말한 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래? 야, 여기에서의 A에 해당하는 거 다시 말하면 2차 항의 개수가 얘는 2죠. 얘도 2죠. 그러면 평행이동했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안 바뀐다고 했잖아. 그럼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가 똑같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하면은 반드시 얘랑 포개져. 모양이 똑같거든. 그럼 평행이동해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 몇 칸 평행이동했는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0.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4,0.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칸 움직인 거냐? 5칸 움직인 거지? 아,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x축 방향 몇 칸? 5칸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건 점으로 해석한 거죠? 그럼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x축 방향 평행이동이라는 걸 좀 느꼈단 말이지. 그러면 x 문자에다가 적당히 뭔가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4로 바뀌지. 근데 x축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로 대입한다며. 그러면 마이너스 5칸이 아니라 플러스 5칸이지.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두 가지 방식이다. 저우지만 평행이동 몇 칸 했어요? x축 방향으로 5칸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 눈이 탁 들어와야 된다. 알겠니? 자, 점으로 해석한 거랑 그래프로 해석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하여라고 했다. 자,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동일한 규칙성으로 5칸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란색 점에서 새로운 노란색 점으로 움직이는 것도 똑같이 몇 칸 움직인 거니? 5칸 움직인 거야. 그럼 길이가 얼마야? 5. 끝. 알겠어? 내가 되게 많이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풀 때는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몇 칸 평행이동인지 분석하고 아, 평행이동의 개념이네? 5칸이네? 그럼 선분의 AB의 길이 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꼭 기억합시다. 평행이동은 점들의 이동.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30번하고 33번 같은 게 마찬가지로 좀 개념적인 문제로 잘 나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무난하게 생각했을 때는 니네 시험 문제 내는 건 많아야 뭐 서술형 포함해서 뭐 20문제 내외잖아. 근데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니네가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뭐 그런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게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겠어? 개념 문제지 뭐. 알겠죠? 30번하고 33번 같은 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30번 볼래? 자, 그래프 따로 안 그린다. 보면서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자, 표준형 범위니까 표준형으로씩 한번 세워볼까? 네요. 거기 그래프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8인 거 알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괄호 안을 연반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그거의 제곱이고 y좌표가 8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니? 근데 a를 지금 못 구했잖아. 그럼 a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에 보니까 y절편이 4라고 적혀있네. 0,4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0,4를 대입하면 a를 계산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자, 그럼 대입하면은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계산하면. 자,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됐죠? 그럼 식이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고. 1번부터 한번 볼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이다. 자, 축의 방정식 뭐야?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랑 친해야 되잖아. 해보죠. 쉽지. 그 다음에 y 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자, 그래프를 잘 봐라. 거기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우리 마지막 단원에 있는 게 사실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도 했다. 2차 함수 했었어요. 그때 했던 내용, 주된 내용은 3학년 범위에서만 얘기합시다. 중3 범위에서만. 꼭지점에 y좌표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었죠. 자, 이거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8이잖아. 그럼 이게 곧 y값인데 가장 큰 y값이 8이니까 나머지 점들은 y값이 8보다는 좀 작겠죠. 자, 따라서 y값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얘를 포함해서 8보다는 작던지 같겠지. 꼭지점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 제일 큰 게 8이래. 제일 큰 게 8이래. 그럼 부등호의 범위가 최대값이 8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y값의 범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게 2번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야. 그래서 등호가 없잖아. 알겠죠?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등호 없잖아.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등호 꼭 쓰세요. 3번. 자, 식 써줬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번 나오죠. 자, 3번 맞고.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자, 이거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y는 x제곱하고, 잘 들어라. 그래프의 모양은 다르죠. 왜?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지만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그래프는 달라. 근데 폭이 같다? 이거는 뭐 갖고 판단해요? 아까 내가 기울기라고 했던 얘기 있잖아. 기울기가 아니라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게 A의 뭐라고 했어?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얘 A 절대값 얼마야? 1이잖아. 얘도 기울기, 안 되게 기울기래. 제곱차항 이창의 개수 절대값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1을 똑같으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폭은 같아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것 같지만 맞는 거예요. 얘들 왜 틀린지 알겠지? 조심해야 된다. 특히 2번 보기 조심하세요. 등호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답은 3, 4번이고 5번은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자, 평행이동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아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추정해볼까? 자, 일단 평행이동했을 때 폭이 지는지부터 확인해볼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모양이 같은 거 이해됐죠? 그러면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폭이 진다.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잘 들어보시면 괄호 안에가 x 플러스 2가 들어갔어. 그 말은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냐? x 플러스 2 집어넣은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8이 있으니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사실 우리 이거 평행이동 그때 우리 진도하지 않나 보구나. 자, y축 방향 평행이동 했을 때에는 그냥 숫자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공부했다. 중3 버전에서는 y축 방향으로 이건 마이너스죠. 플러스 8칸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x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한 거니까 x축 평행 이동은 항상 문자 부호 반대라고 부호 반대. 그럼 플러스 2를 썼으니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한 거죠. 자, 5번은 틀렸네 그러면.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자, y축 방향으로는 맞죠? 8칸 평행 이동. 자, 됐지? 33번은 한번 숙제로 집에서 해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뒤에 있는 건 다 계산 문제예요. 40번까지 그냥 집에서 한번 해봐. 자, 42번을 적어보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잘 들어라. 자, 4분면 1, 2, 4는 지나고 3, 4분면만 지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APQFO로 알맞은 것을. 자, 이건 어떻게 했느냐면, 자, 똑같습니다. A는 그래프의 모양, P하고 Q를 봤을 때, 자, 요거부터 생각해볼래?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P고 Y좌표가 Q인 것까지 문제 없죠. 이해됐니? 근데 2, 4분면은, 3, 4분면은 지나면 안 된대요. 그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3, 4분면은 지나면 안 되잖아.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돼야지 얘를 안 지날까? 그럼 일단 위로 볼록은 되면 안 되는 거 알겠어? 얘 또 바보같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이런 사람 많다? 뻗어 나가잖아. 안 돼. 위로 볼록은 안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해. 나중에 보면 이제 시험 보면 알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은 안 돼. 알겠어?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가장 나이스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원점 지나는 거 되니? 1, 2, 4 지났잖아. 3은 안 지났잖아. 그럼 얘도 되고 5도 돼요. 원점 안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쨌든 흰색과 파란색을 보면서 자, 요 녀석들의 부호를 한번 추정해보자. 자, 그 녀석의 공통점은 꼭지점이 다 어디 있냐면 4, 4분면에 있어. 그럼 4, 4분면 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4, 4분면 안 지나.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4, 4분면에 있어야 되고 둘 다 공통점은 아래로 볼록이다. 자, 따라서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가 돼야겠네. 그래프 꼭 그리세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가 돼야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P가 양수니까 P는 음수지. 그 다음에 Q는 음수지. 자, 됐어요? 양수, 음수니까 3번이네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거 흰색을 그려줄 이유가 있어.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파란색처럼 그려놓더라고. 근데 흰색이 안 되냐? 되죠? 이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보기로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 안 된다 라고 써있으면 틀린 거잖아. 알겠어? 근데 그래프 잘 그려놔. 흰색도 되는 거야. 원점 지나도 되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게 사실 파란색인데 흰색도 된단 말이야. 그림 잘 그려놔라. 알았죠? 이런 거 하나 놓치면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원점 지난다고 문제 안 되잖아. 자, 가져보면 48번. 48번은 왜 풀어주려고 하는지 알겠니? 1차 함수에 대한 개념이 빈약한 사람은 이걸 참 잘 틀리겠죠. 근데 시험 문제 다 잘 나온다. 자, 여기에서 A는 기울기입니다. B는 Y 절편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윗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네. 그 다음에 B가 Y 절편인데 양수 쪽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B도 양수네. 이거 판단을 못하면 안 되지 사실.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을 분석해 봅시다. 자,
자,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보세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A랑 B가 양수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A도 양수야. 그래프의 모양을 따져봐야 되니까 얘처럼 해보자. 꼭지점의 좌표 찾아보자.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A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주지. 됐니? 자, 근데 부호를 따져보면 B가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음수죠? 그 다음에 A는 양수죠? 그럼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에 있는 거지? 자, 그럼 사분면 그려. 꼭지점이 2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좀 탁 찍어.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뭔지 알겠냐? 1사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재영아, 1사분면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나죠? 왜? 점점점 폭이 넓어지다 보면 이 4사분면 건드린다. 이것도 바보같이 푸는 애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나 이런 애들 봤어, 진짜. 어? 자, 뭐라고 했어? 지나는 사분면 물어봤잖아. 2사분면. 안 돼. 알겠어? 뻗어나가다 보면은 이 1사분면을 지난다고. 알겠지? 자,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답은 1, 2, 4분면 지나요가 답이다. 자, 됐죠?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각심을 켜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돼. 자, 다음. 자, 이제 일반형이 나옵니다. 자, 49번도 잘 나와요. 왜? 개념 문제야, 그냥. 이게 니네 이번 시험지를 좀 받아보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기출문제 출제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시험지를 다 봐. 그럼 거기랑 겹치는 건 안 내. 왜? 똑같은 거 내서 혹시라도 애들이 성적이 너무 잘 나오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요, 교장한테.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는 다 빼던지 아니면 변형해. 사실은 니네들한테 니네 학교 기출 문제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형된 문제에 대한 적응 때문에 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이게 매해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 내린데 한계가 있어요. 변형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낼 게 없어. 문제 변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념 문제를 서술형으로 낼 때도 있지. 이번에 보니까 서술형의 개념 문제 있는 학교가 꽤 많더라고. 그럼 여기 있는 49번만 같은 문제를 서술형 스타일로 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단순히 문제만 주구장창 많이 풀어본다고 이제 그런 건 많이 틀리겠지. 알겠죠? 본인 학교 서술형 풀어봐서 기억할 거 아니야, 본인들이. 단순히 계산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좀 경각심을 느끼고 시험 대비를 잘 해야 돼. 다른 학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개념에 대한 숙지가 잘 돼 있어야지. 자, 한번 보자. 자, 일반형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A의 값이 변하면 꼭지점의 좌표도 변한다. 맞을까 틀릴까? 자, 이거는 일단 간만에 하는 거네. 밑에 있는 50번 문제 있죠? 50번 문제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계산 과정 물어보는 거거든? 요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안 푼다. 자, 근데 그거를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교과서에 다 써있어. 니네 이거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어. 옛날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빨리 해보면 어떻게 했냐면 A로 묶은 다음에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은 2A분의 B를 더하고 뺐단 말이야. 절반의 제곱을. 자,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인 x 플러스 2a분의 b고 니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은 앞에 있는 a를 곱해서 루트를 한다. 괄호 밖을 탈출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고요. 뒤에 상수항 c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4a로 통분하게 되면은 플러스 4ac가 됩니다. 아이고 제가 마이너스 바꾸니까 이거 마이너스 되네요. 미안, 합쳤는데 미안. 이해됐니? 자,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축의 방정식 공식이었잖아. 맞아요? 얘는 y좌표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냐? 자, 그러면 1번 보기. a가 변하면 꼭지점의 좌표도 변한다. a가 여기 턱하니 써있잖아. 여기도 써있잖아. 그럼 a가 변하면 꼭지점의 좌표도 변하겠죠. 자, 그럼 1번은 맞아. 2번 2차 함수 y는 자 다음 식의 그래프와 대칭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볍게 복습해보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가 예를 들어서 얘를 1,2라고 해봅시다.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대칭 이동은 108,2라고 했어요. 여기에 물감 묻혀서 y축 접었다 피면은 물감이 여기 묻겠죠.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y좌표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안 바뀌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느끼는 점. 이거 복습이야. 뭐가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는 바뀌어. y좌표는 안 바뀌어. 공식이었지.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접었다 피니까 여기쯤 물감이 붙겠네. 그러면 x좌표는 1로서 똑같은데 y좌표가 2에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로 움직이겠죠. 결론. x축 대칭 이동은 y좌표의 부호가 뒤집어져. 알겠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2점하고 2점 이으면 됐었지. 그럼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결론은 뭡니까? 원점 대칭 이동하는 건 xy 좌표의 부호가 다 뒤집어져. 가 결론이야. 알겠어? 정민아, 헛개지 말고 잘 들어라. 됐니? 자, 그럼 거기 말한 거 y축 대칭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냐? 이 녀석을 y축 대칭을 시켰다면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대칭이면은 x좌표가 반대로 뒤집힌다며? 그럼 문자도 똑같은 거야. 얘는 y축 대칭 이동이라면 x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문자를 대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점에서 어떻게 됐어? y축 대칭 이동 시키면은 x좌표의 부호가 뒤집어졌잖아. 그럼 문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x문자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 부호가. 자, 그럼 계산을 해. y문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보세요. 그럼 한번 처음 써줄까? 그럼 a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x좌표에. 그럼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되죠? 됐니? 자, 근데 거기 써있는 식하고 뭐가 좀 다르지. 틀린 거야. 그럼 그 식은 어떻게 나올 거야? 거기 걔는 여기다 쓸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문자를 대입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니까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나오죠? 자, 그럼 얘는 뭐다? 좌표 입장에서는 y좌표가 부호가 뒤집힌 게 x축 대칭이 됐잖아. 그럼 식도 마찬가지야. y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문자 대입하면은 x축 대칭이 돼. 그럼 걔는 x축 대칭으로 이동한 식이에요. 알겠죠? 자, 점이랑 식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대칭 이동이. 근데 이게 교과서에는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확히는. 자, 어쨌든 2번은 틀렸죠? 그럼 3번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c다.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정체가 y절편이잖아. 그러면 y절편의 특징은 뭐였어? x좌표의 부호가 빵이죠. 근데 사실 이미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x좌표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만 있지. 자, 따라서 일단 y절편의 좌표는 0,c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거네요. 이거 일반형이라며? 일반형의 장점이 뭐예요? 상수항이 곧 y절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3번 맞죠? 답은 일단 1번하고 3번이네. 4번은 뭐가 틀렸냐?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죠? 자, 4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자, 5번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이 아니라, 자, 이거 여기 써놨다. 야, 지우자고. 표준형으로 바꾼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y는 자 거기 써 있는 게 ax의 제곱을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지 얘가 돼? 라고 물어본 거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나중에 수학상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공부하면은 이거 갖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하는 걸 다시 공부해. 그때 가면. 근데 아직 중3 수준이잖아. 중3 때에는 일반형 갖고 평행 이동을 다루지 않아요. 잘. 거의.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 평행 이동을 언제 공부했어? 표준형 때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해야 돼. 좀 귀찮지. 근데 나중에 수학상 하면은 생각이 가능해. 자, 그럼 좌우지간 중3이니까 이거대로 못 풀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 플러스 2의 분의 b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 칸 평행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칸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거기 b칸, a칸, c칸 써있는 건 잘못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알겠죠? 자, 서술형으로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한 봉이 하나당 2점씩 10점짜리 문제 딱 만들기 얼마나 좋아. 니네 틀리기 딱 좋지? 선생님들 입장에서 문제 내기 딱 좋지. 이거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없어. 내 기억에. 조식 대비하자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해서 다음 보기의 물음을 답하여라. 1번, 2번, 3번 2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고 봐. 단순해 시험 문제가. 자, 이해됐어요? 자, 49번은 됐고 숙제는 59번까지 합시다. 자, 한두 문제만 풀고 끝내자. 자, 여기는 다 일반형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특징을 판단하려면 다 표준형으로 한 번씩은 체인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니네들 입장에서 귀찮은 문제는 뭐냐면 57번 같은 경우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 2차 함수 중 그래프가 3, 4분면을 제외한 모든 4분면을 지나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1번부터 5번까지 표준형으로. 자, 5번만 표준형이네. 1번부터 4번까지 표준형으로 다 바꿔가지고 꼭지점 찾고 뭐 y절편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봐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알겠죠? 귀찮아하지 말고 꼭 그려라. 알겠죠? 그 다음에 56번은 말로만 할 건데 아까 내가 언급한 거 나와요. 잘 보세요. 다음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특징 뭐였어?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반드시 뭐가 빵이야? y좌표가 빵이지. 뭐? 꼭지점의 y좌표가 빵이야. 그게 뭐예요?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의 특징이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 그려보고 따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거 다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가 0인 걸 찾아. 또는 이래도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우리 표준형이 이런 식이었잖아. 물론 표준형으로 바꾸긴 해야 돼. 되는데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무변에 있는 이 식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지. 알았어?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 적당히 묶어가지고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아도 돼. 그럼 해볼래? 4번 보세요. 2로 묶어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풀어보면 눈에 팍 들어와. 이렇게 되죠?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볼 것도 없이 무슨 형태야? 이 형태잖아. 이해됐어요?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특징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돼. 물론 이게 무조건적인 암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래프 그려보면서 판단하고 습득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뭐 y좌표가 0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이렇게 기계식인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해보니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학습하면서 개념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56번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야. 자,
59번은 살짝 별표를 쳐놓읍시다.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라서 나중에 내신 대비 교재 받아보면 이 문제 많이 들 거예요. 자, PQ 직선이 있는데 X축하고 수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가 5래. 자, P점하고 Q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좀 많이 막히는데 이 노란색 길이의 의미가 뭔지만 좀 판단하면 되거든요. 잘 들어라. 이 노란색의 길이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와 위로 볼록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꼭지점 지나가듯이 그렸지만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냥 위로 볼록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자대고 수직하게 이은 거지. 길이가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분석하면 이런 거야. 위에 있는,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 있는 이 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가 뭐냐면 요 점의 y좌표 값이야. 왜? 이거 1사분 면점이니까 양수잖아. 길이는 양수야 항상. 그러니까 y좌표 값이 양수다 보니까 요만큼이 자 y축으로부터 떨어진 칸수, 다시 말하면 그게 곧 이 점의 y좌표하고 똑같은 거지. 자, 애들이 잘 틀리는 게 왜 틀리겠어? 분석을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요만큼은 무슨 뜻이겠어? 얘는 4사분 면점이죠. 그럼 y좌표가 음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의 길이는 위로 볼록 그래프에 있는 y 좌표의 값이 아니라, 자, y 좌표가 음수잖아. 그 음수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y 좌표의 절대값하고 같은 거.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y 좌표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 y 좌표가 음수라는 걸 우리 알지? 그럼 그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죠. y 좌표가 음수니까 길이의 역할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 좀 해석해야 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길이가 다 합쳐서 오니까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 위에 있는 점에 y좌표 값 계산해. 아래에 있는 점에 y좌표를 찾아서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를 다 더하는 게 뭐가 된 거니? 길이로서 5를 갖는 거지. 그럼 니네가 세워야 되는 관계식은 내가 지금 써. 그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래? 야,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건 알아요. 노란색 선분 있지? 이거를 쭉 연장해서 그리면 내가 지금 점선으로 그린 이 직선의 특징이 뭐예요? X축하고 수직이잖아. 그럼 이게 식의 형태가 뭔지 알겠지? X는 뭐지? 아니야. 이 녀석은 특징이 뭐예요? Y좌표에 관계없이 X좌표가 다 똑같죠. X좌표가 다 똑같죠. 근데 문제는 무슨 X값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K라고 미리 쓰였어.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무슨 좌표? X좌표가 몽땅 다 K야. 자, 그러면 X좌표가 K니까 Y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C를 이렇게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점도 X좌표가 K잖아. 그럼 Y좌표는 자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K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 됐냐?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건 아래에 있는 거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5라고 했는데 그게 뭐랑 뭐 더한 거? 위의 점은 Y좌표를 더해.
아래에 있는 점은 뭐를 더해? y좌표에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걸 바로 써보자. 마이너스 붙인 거 부호만 뒤집으면 되지?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의 길이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계산을 좀 해볼까요? (2로) 약분된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냐? 2, 2, 8 맞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K는 2 딱 하나 나오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P점하고 Q점의 좌표니까 여기에다가 K에다가 2 다 대입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거를 좀 생각하자. 대입하면은 일단 둘 다 X좌표가 2인 거지? K가 2니까. 자, 그럼 2,3 나오고 아래에 있는 점은 2,-2라고 나옵니다. 어? 그 상상끼리 더하면 3이랑 3에서 500이니까 마이너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그 방식을 다 더하면 13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아, 이거 넘기면 8 2K 마이너스 8K 2로 약분되잖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맞아. 자, 대입한 분에 대한 계산했다. 자,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59번까지 잘 해오시고 오답문도 잘 쓰세요.